안녕하세요. 통한음양오행연구원 김경희입니다. 오늘은 30 이상 80 종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0 이상 80 종호라는 것은 32가지의 어떤 상과 80가지의 어떤 기품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어떤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요즘 말하는 어떤 관상학이나 인상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상이라 하면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던 어떤 외모, 뭐 체형,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인상이라 하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삶을 살아온 어떤 인생의 이력서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보면 어떤 뭐 표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고생을 했는지, 아니면 뭐 행복하게 살았는지, 그게 이제 표정에 다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뭐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흔히들 참 많이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삶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기가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나타내는 게 관상과 인상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이라 하면은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말합니다. 표정을 말하는데, 그 관상을 언제 제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저녁에 잘 때는 화장을 다 지우고 그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기운의 흐름, 우리가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 전에 그 어떤 얼굴 색이라든지 표정이나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술을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장난으로 본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의 관상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을 그냥 겉으로 생긴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은 굉장히 오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명리학 쪽에서 보는 어떤 8글자 가지고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운명을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떤지, 저 사람의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운명이 어떤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떠한 것인지 이해를 하고 어떻게 흐름을 타고 잘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를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상이나 인상, 이떤 상학은 어떤 사람의, 인간의 처세술입니다. 우리가 뭐 면접을 보러 갈 때도 뭐 첫인상을 보고, 그죠? 3초 안에 그 사람의 모든 게 보여진다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남자분들은 요즘 성형이나 뭐 면접을 보러 갈 때, 특히 남자분들이 요즘 성형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잠시 잠깐 겉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가장 정확한 어떤 이 생활 철학이라면 그 사람의 심성을 봐야 되겠죠. 심성. 그래서 심성이, 우리가 말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말로 표현하는 거는 95%는 신체 언어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화가 나면 뭐 눈을 옆으로 이렇게 본다든지, 또 뭐 말을 하기 싫을 때, 특히 남편들이 뭐 물 떠와라, 잿더리 가져와라 이랬을 때 뭐 이렇게 하면 남편들의 성향을 알아서, 부인들이 알아서 말을 안 해도, 뭐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이리 와보라 그러면 손을 앞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신체 언어가 9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 언어도 우리 관상과 어떤 인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지금 뭐 관상학이나 인상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 관상학의 유래가 어떻게 유래가 됐냐 하면, 거의 지금 우리가 관상 인상학을 공부하는 쪽에는 마이상법이나 달마상법을 가지고 이제 관상학 공부를 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신라 선덕 여왕 때 한 선임에 의해서 이 관상학이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선임이 뭐 이성계를 보고 뭐 제왕의 상이다. 그 다음에 한명회를 보고 뭐 제왕의 상이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리가 보면 달마상법이나 마이상법에서 어떤 뭐 일반 사람에 의해서 전해졌다고 보는데, 근본적으로 보면 불교 경전에 스님들에 의해서 이 30 이상 80종호라는 불교 경전에는 30 이상 80종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부터 이 관상학이 원래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관상과 인상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보는 것보다 30 이상 80종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32가지의 어떤 형상이 있고, 80종으로 하면은 그 사람의 기품을 말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심성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람의 품위, 인격,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그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뭐 마이상법이다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전해졌지만, 원래는 소야 남부옹이라는 이분이 관상을 유래를 하면서 그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다 시키고 나서 한 제자한테 당신 자신의 관상을 봐달라 이랬는데 너무 못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제자가 용기가 있어서 손을 번쩍 들면서 뭐 얼굴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고 뭐 팔이 이렇게 생겨서 이렇다 이래, 너무나 못생기고 험악하게 생겼기 때문에 뭐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떤 단점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 듣고 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겉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것만 봤지 정말 내면적인 심상을 보지를 못했다 이러면서 새로운 방법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관상이라 하면 뭐 형상, 그 다음에 골상, 뭐 육상, 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사실은 뭐 프로테지가 그렇게 우리가 뭐 전혀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뭐 형상이라 하면 뭐 눈이 어떻게 생기고 뭐 코가 어떻게 생겨, 뭐 제복이 있는 코다, 뭐 입이 어떻게 생기면 뭐 여자들은 과부상이다, 뭐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골상이라 하면 그 사람의 생긴 뼈대, 그 다음에 육상이라 하면 적당한 살집이 있는지, 뭐 사실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보면 거의 좀 이래 뚱뚱하면서 몸에 살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행으로 보면은 토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살집을 토로 보는데 토형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살이 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상이나 골상이나 육상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서 결국은 관상학에서도 마지막에는 관상불여 심상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심상은 우리가 어떻게 읽어내느냐 하면, 사실은 불교에서는 어떤 말을 많이 전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 많은 생활 속에서도 많은 공덕을 짓고 생활 자체가 뭐 도덕적으로나 뭐 윤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많은 공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이라는 어떤 영혼이 어떤 에너지가 몸에 쌓였을 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굉장히 기품이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보면 외모로 봐서는 너무나 잘생겼어요. 남녀 불문하고 뭐 멋지게 뭐 키도 크고 뭐 인물도 모든 형상으로 봤을 때 잘생겼는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만약에 말을 했을 때 말에서 우리가 참 많이 실망을 하는 경우가 많죠. 말을 할 때마다 뭐 욕설을 한다든지 우리 주위에서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못생긴긴 했는데 그 사람을 보면 뭔지 모르게 끌리고 뭐 차분해 보이고 뭐 인품이 있어 보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어떤 매력이라 그러죠. 끌림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공덕이라는 건 우리가 복과 덕이 있습니다. 뭐 복덕이 많아야 된다. 복이 많아야 된다. 그 다음에 덕이 많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복덕을 한꺼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복과 덕은 사실은 구분되어집니다. 이것도 하나의 음양의 관계죠. 복이라 하는 거는 신랑이 사업이 잘 돼서 한 달에 생활비를 뭐 1,000만 원씩 갖다 주고 좋은 차에 좋은 집에 명품 백에 뭐 경제 눈에 보이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죠. 그런데 사실은 덕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이에요. 뭐 남편이 정말 빠듯한 월급쟁이 생활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남편이 그래도 가족들을 너무나 마음적으로 사랑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좋은 집에 돈만 던져주고 남편이 바깥으로 돌면서 사랑을 주지도 않고 그런데 늘 우리가 갈구를 하고 사는 집도 많죠. 근데 정말 마음 씀씀이라든지 남을 배려한다든지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은 많이 도와준다든지 남의 아픈 일을 내일같이 같이 이렇게 봐준다든지 사실은 이런 게 눈에 안 보이는 게 이게 공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많이 지으면 홍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덕의 포인트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살다가 내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그 사람한테 많은 사람들한테 베푸는 만큼 나한테 공덕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전생에 많은 좋은 일을 해서 좋은 목소리와 아니면 좋은 외모와 아니면 생활하는데 현실적으로 생활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 일이 없다든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기품이 있고 인격이 있는 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부분이 1순위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끓고 또 그 사람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도 우리가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바뀌듯이 우리가 많은 생활 속에서 공덕을 많이 짓고 생활 자체도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좀 더 바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굉장히 또 운명도 바뀌면서 사실은 좋은 쪽으로 운명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이 30 이상 80종호를 제가 왜 참 굉장히 생소한 단어이겠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살면서 우리가 이 관상이 쉽게 이야기하면 관상이죠. 이 30 이상 80종호는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법의 기본이다. 관상의 기본, 인상은 자기 살아오는 어떤 흔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품이 있고 인품이 있고 또 그 어떤 공덕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공덕을 다른 사람한테 많이 베풀려고 하면 내 자신이 제대로 삶을 제대로 살고 공덕을 많이 지으면 또한 나의 어떤 영혼의 어떤 그 기운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덩달아서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운명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관상, 인상이나 30 이상 80종호는 어떤 불교의 경전 부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